안녕하세요, 울프입니다. 오늘은 유고 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공산권 몰락 이후 유럽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종 영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발칸반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인위적으로 획정된 국경에서는 다민족, 다종교 대립으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피해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칸반도를 가리켜 세계는 유럽의 하약구라고 일컫습니다. 먼저 발칸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민족과 다종교가 얽혀 있는 발칸반도는 1800년 이래 그 정세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통일국가가 성립된 것도 제1, 2차 세계대전 후 단 2차례 뿐이었습니다. 발칸반도에는 6, 7세기에 걸쳐 슬라브족이 정착하였는데, 당시 가톨릭의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정교의 비잔틴 제국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이때부터 14세기까지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작은 공화국이 형성되었다가 외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찢어지고 합쳐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인들은 가톨릭 세력인 북쪽의 오스트리아 제국과 회교를 믿는 남쪽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가운데 끼어 있어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1839년 세르비아 평원을 장악한 오스만 투르크는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 피지배 민족들을 회교도로 개종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개종을 거부한 세르비아인들은 농촌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고, 회교도로 개종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봉건 영주 또는 상인이 되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17세기 말 오스만 투르크를 보스니아 지역까지 밀어내고, 현재의 크로아티아 크라이나 지역으로 세르비아인들을 이주시켜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1878년 오스만 투르크가 러시아에게 패하면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다시 독립하게 되지만, 보스니아는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동유럽의 발칸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상으로는 이탈리아 동쪽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발칸반도가 처음으로 통일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중심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회교도 중심의 보스니아, 그리스 정교 중심의 세르비아인들이 모여 처음으로 다민족, 다종교의 단일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명을 유고슬라비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유고는 혼란을 거듭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전쟁이 끝난 뒤 요시프 티토가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고슬라비아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티토는 유고슬라비아의 각 공화국들이 자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도록 경제구조를 만들고, 그 특유의 카리스마적 통솔력으로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티토는 1974년 6개의 공화국의 군사, 외교 등 핵심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권한을 공화국들에게 이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고슬라비아는 별다른 분열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가 1980년 티토가 사망하자 절대 권력자를 잃은 유고슬라비아는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공화국 간의 빈부격차 등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갔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재를 가하자 각 공화국들은 다시 민족주의를 내세워 반기를 드는 등 유고 연방은 해체의 조짐을 보인과 동시에 내전이라는 혼란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1980년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6개의 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총 인구는 2702만 명이며 1인당 국민 소득은 2240달러였는데, 문제는 각 공화국 간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곳은 공업지대인 슬로베니아와 아드리아해를 관광 거점으로 하는 크로아티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대부분을 연방정부에 흡수하여 다른 공화국의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989년에 공산당이 붕괴와 동유럽의 개혁 열풍은 90년대 들어 유고 연방의 각 공화국들에게도 예외 없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로 인해 공화국들은 독립을 갈구했고, 1991년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뒤이어 크로아티아도 유고 연방을 탈퇴하며 독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공화국 간에는 공화국 내의 다민족, 다종교주의 등이 서로 얽혀 사태는 내분의 양상을 띠며 악화되어 갔고, 결국 패권을 쥐고 있던 세르비아와 독립을 선언한 각 공화국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으로 인해 유고 연방이 해체될 조짐을 보이자 1991년 6월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은 이를 막기 위해 슬로베니아를 침공함으로써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싸움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지로 옮겨가면서 벌어졌고, 그 사이 주요 민족의 분포에 따라 6개 공화국, 2개 자치주로 이루어졌던 유고슬라비아 연방국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신유고 연방, 마케도니아로 분리 독립되어 민족 간 대립으로 격화시키며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총 인구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는 세르비아인은 전체 인구의 약 36%이며, 그 다음으로는 크로아티아인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로는 세르비아인이 그리스 정교, 크로아티아인들은 가톨릭이며 사용 언어와 문자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 피비린내나는 민족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1934년 마르세유에서 크로아티아 급진파에 의해 암살당하자 크로아티아 우파들은 파시스트와 연계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의 지원을 받아 세르비아인과 집시, 유태인들을 무려 75만 명이나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세르비아 측도 맞서 보복 조치로 크로아티아인 30만 명을 살해하게 되는데, 이런 피해의 역사는 양 민족들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심어준 결과를 낳게 됩니다. 1980년 유고 연방의 통치자였던 티토가 사망하자 유고 연방은 혼란에 빠졌고, 이때를 틈타 공산당의 중간 간부였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극단적인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잡고 세르비아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등지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헛된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세르비아에 의한 유고 연방 통치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민족주의 정책은 다양한 민족이 혼재하는 유고에 필연적으로 내전이라는 유혈 사태를 불러왔고, 1991년부터 95년 사이에 벌어진 크로아티아 내전에서는 20만 명이 사망하였고, 92년, 95년 사이에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1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 1998년 야기한 코소보 사태에서는 1만 명이 사망하게 하였고, 이른바 인종 청소를 벌인 결과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 85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발칸의 도살자로 불렸고, 결국 2000년 민중 봉기로 실각하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세르비아 공화국 경찰에 체포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2006년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사인을 둘러싸고 그의 가족들과 변호인들은 독살설을 제기해왔으나, 네덜란드 검찰은 밀로세비치는 심장병으로 자인사했으며 부검 결과에서도 독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칸의 도살자 밀로세비치 그의 시신은 사망 일주일 만에 베오그라드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고향집 뒤뜰에서 썰이 묻혔습니다. 당시 밀로세비치에 대한 1심 재판에는 대한민국의 근호군 재판관이 선임 재판관을 맡았습니다. 나토 국가나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인물이 선임 재판관을 맡을 경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점이 거의 없는 근호군 재판관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호군 재판관의 퇴임 후 인터뷰에 따르면 밀로세비치는 근호군 재판관을 부를 때 존칭 없이 미스터 권이라고만 부르고, 재판정에서 기리바라는 명령에 불응하는 등 재판정에서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고 연방이 해체된 지 20년이 지난 201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고 연방의 해체가 나라에 해를 끼쳤는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 유고 연방의 국가였던 세르비아에서는 81%, 보스니아에서는 77, 몬테네그로 65, 마케도니아 61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심지어 유고 연방 해체를 불러온 분리 독립의 선봉이었던 슬로베니아에서도 그렇다는 대답이 약간 많았습니다. 나라에 유익했다는 대답이 더 많았던 곳은 코소보와 크로아티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나라들이 티토 사후에 연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독립하지 않고 그대로 유고슬라비아로 지속되었다면 유고 내전과 같은 처참한 사륙은 없었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